안녕하세요. 웹툰 플러스는 최근 발생하는 만화, 웹툰계의 다양한 소식과 현장의 모습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불법 웹툰 관련 토론회, 미성년자와 학생에 대한 착취와 편취 관련 기자회견, 그리고 저작권법 개정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법 사이트 방조 행위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 내용으로 담아보았습니다. 아직 준비하였지만 공개되지 못한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빠르게 관련 내용들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레진 불공정행위 규탄연대, 청년참여연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지난 22일 문화예술계에 만연한 지망생 착취 실태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레진코믹스 전 대표의 편취 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레진코믹스 불공정행위 규탄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웹툰 작가 미치입니다. 지난 9월 국내 최대 유료 웹툰 플랫폼인 레진코믹스의 전 대표가 서비스 초창기부터 만 17세에 불과한 어린 작가 지망생의 작품에 제대로 된 창작 기여도 없이 글작가와 원작자로 자신의 필명을 표기하고 수년째 작가 몫의 수익도 편취해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전 대표가 피해자에게 접근한 방식은 처음부터 상당히 전형적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블로그에 직접 그린 만화를 게시하며 웹툰 작가의 꿈을 키우던 평범한 고등학생이었고, 아직 레진 코믹스를 런칭하기 전이었던 전 대표는 어리지만 재능이 엄청나신 것 같다, 나는 작가님의 팬이라며 접근해 맥도날드에서 빅맥을 사주며 친분을 쌓았습니다. 그러다 레진 코믹스를 런칭할 무렵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도 받지 않고 연재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서에 수익 배분 조항이 없음에도 자신을 글작가로 표기하며 30%의 수익을 배분받았습니다. 이에 피해 작가가 항의하자 네가 어려서 잘 모르나 본데 이게 업계 관행이다 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레진 전 대표는 피해 작가를 상대로 계약서를 쓰거나 고료를 준다는 약속도 하지 않고 레진 코믹스 이용 안내 만화를 며칠 만에 작업하도록 지시하기도 했었습니다. 피해 작가는 4편의 만화를 작업하고도 몇 달이 지난 뒤에야 소정의 작업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대가 데뷔가 간절해 무보수나 무리한 부탁도 쉽게 거절할 수 없는 입장임을 이용해 숱하게 착취한 겁니다. 이 사실이 폭로되고 레진 코믹스는 거센 비난에 휩싸였지만 대표와 해당 작가가 알아서 해결할 문제라며 선을 긋고 몇 달째 침묵하고 있습니다. 전 대표의 레진이라는 필명을 걸고 창립된 기업이면서도 그가 대표라는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과거의 잘못에 침묵하고 꼬리 자르기식 대응으로 비난 여론이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레규어는 이 경악스러운 작가 착취를 묵인할 수 없습니다. 분명 웹툰 작가의 위상은 과거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젠 예능 방송에 출연하는 웹툰 작가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고, 일부 작가들은 대기업 임원급의 연봉을 벌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주변에 웹툰 작가라는 직업을 밝히면 나도 웹툰을 즐겨본다거나 우리 자식도 웹툰 작가가 꿈이다라는 소리를 곧잘 듣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들어도 저희는 기쁘기는커녕 마음이 무겁습니다. 매년 작가 데뷔를 꿈꾸는 지망생들의 관심이 늘고 데뷔 연령도 낮아지고 있지만 그만큼 업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지망생들을 착취하고 신인들의 저작권마저 편취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비단 웹툰 업계만의 일이 아닙니다. 웹소설, 일러스트 작가 등 모든 창작 업계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이 회견이 문화산업계 전반에 만연한 창작 노동자 착취 실태와 그릇된 업계 관행이 공론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웹툰 업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해온 레진 코믹스의 전 대표의 저작권 편취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엄중히 조사받고 그에 합당한 죗값을 치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확실한 사과와 다짐을 받고
다시는 이런 기업의 신인 착취 잔혹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부디 많은 언론 노동자분들의 관심과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법무법인 덕수의 김성주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신고를 한 피해 작가의 대리인 자격으로 오늘 공정위에 신고서를 접수를 했고요. 이렇게 좀 신고 취지에 대한 발언을 좀 요청받아서 마이크를 잡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작권에 대한 침해 이 부분을 쟁점으로 놓고 본다면 사실관계는 생각보다 단순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작가님들이신데 작가님들이 자신의 생각, 사상, 감정, 표현, 기법 등을 활용해서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을 해서 창작하면 그 그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글로 표현해서 스토리를 만들면 그 스토리에 대한 저작권을 당연히 창작자가 직접 만든 사람이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그 글이나 그림을 창작을 하는 데 있어서 아이디어나 방향성 정도를 제공한 사람이 그 행위를 이유로 저작권자라고 주장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창작 기여 정도가 저작자에 이르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지금까지의 일관된 대법원의 판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저작자라고 표기를 갖다가 하면서 타인의 저작물을 자신의 저작물인 것처럼 등재를 하거나 게재를 하면 그것은 우리 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저작권 침해 행위가 맞다고 판단이 된다면 관련해서는 형사처벌 조항이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원창작자로서는 그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반적인 저작권 침해 사례를 해결하는 법률적 방법은 법원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아니면 검찰의 저작권법 위반을 이유로 검찰에 고소 고발을 함으로써 피해를 구제받는 것이 사실 일반적이었어요. 근데 지금 기자님들도 같이 계시고 저희가 와 있는 이 자리는 검찰이나 법원이 아닙니다. 바로 공정거래위원회 이제 서울사무소 앞에서 저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고 이렇게 사실 어찌 보면 최초로 시도되는 어떤 판단을 구하는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게 된 그 경위에 대해서 좀 잘 전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정거래법상 보면 아까 잠깐 모두 발언에도 나왔습니다만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사업자가 거래를 갖다 하는 행위가 있다면 그 행위에 대해서는 불공정 거래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 신고의 취지는 당시 웹툰 지망생이자 작가를 데뷔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던 만 17세의 작가 지망생이 그리고 실제 작가가 웹툰 플랫폼 업체와 웹툰 연재 계약을 체결하면서 웹툰 연재 계약상 저작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글작자로서 수익을 배분받게끔 하는 계약을 체결한 부분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판단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판단을 구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여기 계신 작가님들을 포함해서 사실 많은 작가님들이 이제 웹툰이 많이 유명해지고 웹툰 시장이 커지어 가고 있습니다만 사실 여전히 불공정한 어떤 거래 그리고 저작권 어떤 침해 이런 부분에 무방비로 노출이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지망생분들께서는 보통 좀 상대적으로 좀 어린 나이에 지망생으로 출발을 하시고요. 그러다 보니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나 편취 요구나 침해되는 행위에 대해서 선뜻 대응을 갖다 하기 어렵거나 그런 부분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비단 이 신고 하나만을 가지고 저희가 어떤 문제 제기를 갖다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신고를 통해서 앞으로 현재 지금 어떤 창작자의 저작 환경에 대한 어떤 제도 개선의 문제라든지 지금 현재 용기를 내지 못하고 목소리를 못 내고 저작권 침해를 당하고 계시는 많은 창작자분들
그런 분들의 어떤 권리 구제가 이런 어떤 신고들을 계기로 해서 보다 더 좀 활발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바람을 담아서 신고를 하게 된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창작자의 제작 환경이 공정한 거래에 의해서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 때문에 저희가 공정의 신고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취지를 좀 기자님들께서도 잘 좀 담아서 보도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애니메이션 그림에 따라 캐릭터를 만든 원작자로 제가 만든 캐릭터를 빼앗긴 피해 사례를 소개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저는 전문 고등학교에서 애니과를 전공하던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애니메이터가 꿈이었기에 혼자서 여러 캐릭터를 만들었고 종종 SNS에 올려 애니메이션에 관심이 많은 대중들에게 큰 응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담동 소재의 유명 일러스트 학원의 학원장이 제게 SNS로 연락을 주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학원 강사직을 제안하는 내용이었으나 첫 미팅에서 창작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보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때 저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내 꿈을 펼칠 순간이 왔다는 생각에 아직 고등학생이고 취직 경험도 전무했지만 흔쾌히 현장 실습 계약서를 쓰고 입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등학교 친구였던 2명도 같이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열악한 창작 환경 아래에서 애니메이션을 만든다는 건 여러모로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최저시급과 적은 인원, 열악한 설비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작업했습니다. 만드는 과정에서 학원장이 초기에 제안한 기획이 맞지 않아 제가 입사 전에 만들어둔 캐릭터를 활용해 애니메이션 홍보 영상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비록 2분가량의 짧은 홍보 영상이었지만 온라인상에서 폭발적인 관심과 열띤 응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무렵 저와 제 친구들을 향한 학원장의 폭언과 가스라이팅이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데에는 영상을 제작하는 부서가 따로, 기획하는 부서와 홍보하고 배급하는 부서가 따로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SNS 관리, 기획, 스토리와 제작 진행 매니저, 선화 및 채색, 이것이 모두 작가라는 지위로 입사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맡아야 했던 일들입니다. 인원 증축이 되지 않아 모든 인원들이 한 명당 3개에서 많게는 5개까지의 일을 해야 했습니다. 제가 일을 개선하길 요구할 때마다 학원장은 계속해서 너희에게 얼마를 썼는지 아느냐 말하며 논점을 회피했습니다. 애니메이션 홍보 영상이 더더욱 인기를 얻자 원장은 굿즈 판매 사업을 진행하려 했고 제대로 된 캐릭터 사용권 계약도 없는 상황에서 저희는 이 문제를 분명히 해달라 요구했으나 저를 따로 불러 2시간 동안 자신이 얼마나 힘이 들고 이 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는지만 강하게 감정적으로 설명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끝내 자신이 원하는 스토리가 나오지 않자 갓 20살이 된 여자 직원의 멱살을 잡아 이렇게 널 당황하는 스토리를 만들어라 라고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저를 비롯한 핵심 제작 멤버인 3명은 학원장에게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학원장은 퇴사 확약서에 사인을 요구하였고 저는 학원장에게 캐릭터는 내가 만든 것이니 퇴사 후에 마음대로 활용하겠다고 이야기하자 학원장은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이를 믿고 저는 퇴사 확약서에 사인을 하고 학원장에게 퇴사 확약서를 쌍방에게 교부하기를 요구하였으나 학원장은 사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퇴사한 이후 저의 캐릭터가 학원장 명의로 상표권이 등록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캐릭터로 영상을 만들려고 하자 앞으로 어떤 작업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경고장을 자택으로 보냈습니다. 그 경고장을 읽고 참담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정신신경과로 향하던 도중 과호흡 등 공황장애가 발생하여 응급실로 실려가기도 했고 그날 이후로도 쭉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이후 학원장은 SNS상에서 제가 마치 회사의 캐릭터를 도둑질한 것 마냥 왜곡된 사실로 비난 여론을 형성했고 저는 그날부터 숱한 사이버 불링을 당하며 힘든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레진코믹스 전 대표의 미성년자 착취건이 불거지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겪은 일도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사실을 알렸고 며칠 전 드림팩토리는 저와 제 친구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두렵고 무섭고 막막합니다. 저희는 그저 창작을 하고 싶었던 어린 학생에 불과했습니다. 개인에 대한 기업의 압박과 공격에 의해 저희의 꿈은 짓밟혔습니다.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기업이 지금도 떳떳이 사업을 하는 상황에 매일매일 회의감과 무력감을 느낍니다. 부디 사회가 저희와 같은 어린 창작자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어주길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문제 대응 모임의 이성원입니다. 한국의 문화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빌보드 차트에 1위에 오른 방탄소년단 신드롬은 심지어 외국의 평론가들에 의해 비틀즈 열풍을 연상시킨다는 극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영화산업은 헐리우드조차도 북미와 중국에 이어 가장 큰 시장으로 인식할 정도로 한국은 문화 강국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 방송, 대중음악, 웹툰 등의 문화상품들이 산업적 차원에서 전세계적인 대중들과 교류할수록 문화산업에서의 불공정 문제는 더욱더 골마가고 있습니다. 드라마, 예능, 다큐멘터리 프로그램들의 방송상품은 방송사를 통해서만 판매할 수 있는데 방송사는 이러한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 행위를 일상화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의해 방송사들은 40% 이상을 외주 제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주 제작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방송국에서 제작비 지원하지 않습니다. 외주 제작사 독립 PD들이 자기들이 직접 투자를 받아서 투자받은 돈을 방송국에 갖다 줘야 합니다. 그러면 그 방송국들, 이 외주 제작사들이 투자받아온 돈에서 자기들 수익을 떼고 제작 원가 이하의 비용을 제작비로 지불합니다. 이렇게 열악한 상황 때문에 스텝도 없이 PD 단둘이 해외에서 촬영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안타까운 뉴스를 우리는 얼마 전에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작된 프로그램 저작권 누가 가져갑니까? 2차 판권시장 판매 수익 누가 가져갑니까? 방송국에서 가져갑니다. 방송작가들은 어떻습니까? 편법 고용의 최저임금 이하의 노동인권 환경, 그리고 심지어 급여를 상품권으로 지급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계약할 때 정확한 업무 범위가 지정되지도 않습니다. 젊은 방송작가가 굶어 죽었다는 뉴스를 접하는 것은 바로 대한민국 문화산업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해외 수출까지 하여 큰 호응을 얻은 한 드라마의 음악 작곡가는 이 드라마의 판권으로 소속사가 큰 돈을 버는 동안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 80만원을 받아가며 그 수많은 음악들을 작곡했습니다. 심지어 저작권으로 인한 수익 단 한 푼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한국의 작곡가들의 상황입니다. 이러한 불공정 행위들은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적용할 수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문체부 등의 관련 행정기관은 이러한 불공정 행위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가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간담회, 토론회를 통해 대화 나누고 있습니다. 남양유업 사건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대리점 문제들이 불거지고 편의점주들이 자살하면서 공정위가 본격적으로 자영업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맹점 전담 인력들, 그리고 최근에 대리점 전담 인력들 배치했습니다. 하지만 문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아직까지 전문 인력 배치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정위에 신고된 대부분의 문화 불공정 문제들이
제대로 된 심결이 내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대한민국을 진정한 문화 강국으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들의 청년 작가들, 예술가들 보호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기자회견이 그러한 문화 강국을 만들 수 있는 기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청년참여연대 사무국장 조희원입니다. 요즘 디자인학과, 애니메이션학과, 만화창작과 등 후에 창작 노동자가 될 청년들의 졸업 전시회가 한창입니다. 그 졸업 전시회에서 학생들은 수많은 플랫폼들의 명함을 받아가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작가의 꿈에 한 발짝 다가간 기쁨에 빠지는 것은 잠시고 그 뒤에는 불공정한 계약서, 어마어마한 노동량과 그에 따른 건강 악화가 닥쳐올 것입니다. 이 현실 사실 모두 알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예술인복지법에서 문화예술계에서 주로 발생하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계약 강요, 적정한 수익 배분을 거부하는 행위 등의 불공정 행위를 분명히 금지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데뷔를 앞둔 아마추어 작가들은 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미성년, 아마추어 작가들도 예술인복지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합니다. 사회 경험이 적은 미성년자 작가들이 시작부터 불공정하게 데뷔하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밝힌 사건은 그 일부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들이 불공정한 계약을 맺지 않도록 적절한 안내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십시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불공정한 사건이 발생하면 충분한 상담과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청년참여연대는 지금도 어딘가에서 불공정한 계약 아래에서 부당하게 노동하고 있을 작가님들과 그리고 작가가 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작가 지망생분들과 연대하겠습니다. 이번 공정위 신고를 계기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져서 이 산업이 작가를 꿈꾸는 청년들이 더 마음 편히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희는 이 기자회견에서 세 가지 요구사항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종합청사 앞에서 하는 이유는 정부에 요구하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저희가 공정위에 오늘 신고한 불공정 행위, 레진코믹스 전 대표의 작가 저작권 편취 행위 사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로 아까 이상원 PD님께서 발언해 주신 대로 공정위에는 지금 현재 문학계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문적으로 인력을 배치해서 문학의 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아 주십시오. 또 세 번째, 조희원 사무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미성년자, 또 학생, 지망생들은 지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새 희망의 새싹들,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과 보호 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지난 26일 한국 만화 웹툰 관련 14개 협단체가 모여 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 신속 차단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강력 처벌,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저작권법 개정안 협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밤토끼 등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로 인한 웹툰 생태계의 파멸을 막기 위해 정부 합동대책회의가 수차례 열린 바 있습니다. 저작권법 개정으로 불법 사이트를 신속하게 차단하는 것만이 그나마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라는 데에는 중지가 모여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만 해당 법안의 통과가 요원한 상황입니다. 이에 협단체는 물론
수천 명의 작가들과 수만 명에 달하는 작가 희망자들이 깊은 절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법 사이트 차단 권한을 쥐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신속 차단에 제 역할을 못하면서 권한은 틀어주려 함으로써 법안 통과가 되고 있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웹툰계가 한류를 타고 세계화를 목전에 둔 이때에 독버섯 같은 불법 사이트의 난립은 결코 방치되어선 안 될 강력 범죄 행위입니다. 불법 사이트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되어선 안 됩니다. 이에 우리는 정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의 심의 유감을 표함과 더불어 저작권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8년 11월 26일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의무는 못하면서 권한만 가지려는 태도를 바꿔라. 작가들의 정당한 재산권인 웹툰을 불법으로 도둑질하고 부당수익을 올리는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를 신속히 차단하고 처벌하라. 대한민국 문화산업의 성장 동력의 하나인 웹툰이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들로 인해 죽어가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의 신속한 차단을 골자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허나 신속한 차단을 골자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계속 보류되고 있는 상황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무책임이 한몫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사이 웹툰계는 시시각각 피를 말리는 고사지경으로 내몰리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신속 차단의 제 역할을 하기 위해 저작권법 개정에 적극 협조하라. 정부는 웹툰 도둑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라. 웹툰 도둑들은 불법을 저질러도 미약한 처벌 때문에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으며 저작권법 개정안이 보류 중인 상황이 이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 것은 불법에 대한 방조와 같다. 이는 저작권자를 지켜야 하는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며 웹툰 도둑을 비호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웹툰 산업은 사막에서 돋아난 새싹처럼 여러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지금의 숲을 이루어왔다. 허나 작금의 현실은 불법 사이트들이 어렵게 조성된 웹툰 생태계를 불도저로 밀어버리는 상황에 다름 아니다. 이에 우리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연락에는 다음 세 가지 사항을 방심히 요구합니다. 이 마지막에 문장을 두 번씩 같이 다 같이 구호를 두 번씩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불법 공유 사이트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더욱 강화하라. 강화하라. 둘, 저작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불법 공유 사이트를 신속히 차단하라. 차단하라. 셋,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저작권법 개정안에 적극 협조하라. 협조하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한정입니다. 문화 콘텐츠가 성장하려면 저작권이 보호돼야 됩니다. 이제 막 꼽히기 시작한 웹툰은 불법 복제로 인해서 위협받고 있습니다. 산업 기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불법 복제로 인한 피해액을 1,900원에서 2,400원까지 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무형의 피해까지 생각하면 더 될 것입니다. 제2의 밤도끼 막아야 합니다. 제3의 밤도끼 나타나지 못하도록 우리 사회가 총력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이러한 우리 공동의 관심사, 공동의 고민들을 함께 모아서 보다 정책적으로
그리고 또 사법적으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요즘 수없이 많은 매체에서 웹툰의 빛나는 성취와 미래에 대해서 앞다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상하는 웹툰의 시장 미래 가치는 1조 원을 넘어섰고 영상화로 성공한 몇몇 작품들 덕에 원작 시장의 후보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소식 뒤에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가 시장을 유린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화인들의 고민과 저작권법 개정에 대한 저희의 요구가 표현의 자유를 위협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만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법이 난립하는 현 시장을 조금이라도 막아내기 위해 저작권법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이 자리가 생산적이고 실질적인 고민과 방법을 논의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현재 웹툰 작가들의 주 수입원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는 무료 콘텐츠의 불법 복제는 작품 활동 중인 작가들에게 심각한 재정적 타격을 입힌과 동시에 적지 않은 정신적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밤토끼는 월 방문객 3,50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유입률을 기록하며 국내 웹사이트 방문자 순위 12위를 기록할 정도로 한국의 연재 중인 거의 모든 웹툰을 불법으로 게재하여 부당이득을 챙겨왔습니다. 웹툰 가이드에서 작성된 통계를 보시면 지난 10년간 꾸준히 상승을 보이고 있던 신규 작품의 창작이 밤토끼가 등장한 2017년을 기준으로 하향세를 띠게 됩니다. 이것은 웹툰 불법 복제로 인해 플랫폼의 매출이 급락하면서 줄어든 수익만으로는 신규 작품의 투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되지 못한 게 아닐까 보여집니다. 밤토끼의 트래픽 변화를 보시면 2018년 5월 검거되기 전까지 하늘 높은 정도로 치솟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5월에 검거되지가 않았다면 피해가 얼마나 더 커졌을지 상상해 볼 수 있는 수치입니다. 지난 5월 말 운영자가 검거되면서 폐쇄되었지만 여전히 또 다른 불법 복제 사이트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비슷한 웹툰 불법 복제 사이트인 H사이트와 A사이트는 밤토끼에서 이탈한 불법 복제 이용자들을 대거 흡수했습니다. 두 사이트의 트래픽을 합치면 밤토끼 트래픽의 54% 수준으로 치솟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 복제는 마치 창과 방패의 싸움처럼 어느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 웹툰은 웹 이미지라는 근본적인 원고의 속성상 불법 복제가 상대적으로 대단히 손쉽습니다. 꾸준한 수사 의지와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 그리고 빠른 차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번에 검거된 밤토끼 운영진들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어서 만화계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불법 복제는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선례를 남기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이 사이트를 봤을 때 배너 광고도 한 개당 200만 원 정도 받았더라고요. 그게 한 30개 붙었거든요. 근데 근거되게 한 2개월 전까지 이전에는 광고가 너무 많이 밀려오니까 운영자가 배너 광고 한 개를 1,000만 원씩 올렸어요. 30개 부분에 대해서 1,000만 원 정도 올리는데도 그 배너가 한 30개 다 붙었어요. 그러니까 월 3억 되겠지. 왜 이렇게 밤토끼가 유명하게 되었는지는 조사를 하기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사이트와 다르게 일목요연하게 보기 쉽게 해놨다. 그러다 보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사람들은 10년 10월달에 시작을 했는데 근거되게 18년도 이상으로 되면 광고 문의가 폭주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너무 많다 보면 그 파신 프로그램을 자기가 또 직접 만들었어요. 작가님들이 올리는 그 다음 1시간 이후에 바로 자기 사이트로 들어서 다시 프로그램을 만들었더라고요. 만들고 이후에 또 프로그래머를 주의를 보려고 해서 이 사람들은 서버도 자체적으로 구축하고 좀 더 나은 그 사무실 옮겼더라 큰 데로 옮기고 전문적으로 이 사람이 저작권 침해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을 저희들이 전달을 했거든요. 저희 참 아쉬운 부분이 작가님들의 이 창작활동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 경찰에서는 그 예방을 하지는 못하고 근거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조금 사후 약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 창작활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작권을 지금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용자들은 사실
되게 많은 플랫폼들이 있는데 이 작품들을 한 곳에서 보고 싶지 그걸 따로따로 보는 걸 되게 불편해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불법 사이트들은 사실 뭐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웹툰 사이트들의 작품을 다 볼 수가 있고 그것도 무료인데 도대체 이 가치를 저희가 과연 어떤 대국민 인식개선으로 넘을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뭐 인식개선이 불필요하다는 건 아닌데 그런 작업들도 앞으로 쭉 진행이 돼야겠지만 그것보다도 오히려 지금 가장 급한 거는 그런 한계를 서로가 인식을 하고 강력한 처벌과 조금 나은 법적 그 제도 마련이 우선시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인식개선 이야기로 넘어가도 사실은 늦지 않는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사업적 관점에서 이 불법 유튜브 사이트 사태를 바라보고 있는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밤토끼가 2년 6개월 실형받았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사회적으로는 강력범죄가 아닐 거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보는 거거든요. 정말 생존의 위협을 받을 정도의 저작권자들이 굉장히 많은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작가들한테는 이게 엄청난 강력범죄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력 사건, 저희 쪽에서는 강력 사건이기 때문에 더한 처벌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작권 개정이 빨리 시급히라도 빨리 통과가 돼서 2달 걸리다는 거 2주 안으로 그나마 좀 신속 차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실제 하루 만에 이 동의를 막아낸다고 하더라도 1시간 만에 다시 부활시키는 게 지금 웹툰 불법러들에 대한 어떤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을 원천 차단하기가 쉽지 않다라고는 알고는 있지만 빠르게 차단할 수 있는 이런 좀 정책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들며, 그리고 지금 그 사이버팀 팀장님께서 이번에 그 밤토끼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수사로 그 지금 현재는 조금 밤토끼에 대한 어떤 그 이슈화는 줄어들었지만 아까 나눴던 제2, 제3의 사이트들이 계속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트들을 막기 위한 지금 저희도 회원들을 역추적해서 수사 의뢰를 많이 진행을 하고 이제 거기에 뭐 참고인 조사로 뭐 직접 그 수사관님하고 대화를 해봤을 때 제일 큰 부분은 IP가 해외에 있고 실제 이 부분에 대한 추적이 쉽지 않다라는 내용인데, 조금 더 깊게 기술적인 부분을 놓고 들어갔을 때 실제 국내에 있는 그 불법 웹툰러들이 해외 쪽으로 어떤 그 나가서 직접적으로 그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라 국내에서 뭐 VPN이라는 장비를 통해서 IP를 분주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이게 토렌토라든지 국내 그 불법 해외 피해 사례에 주범이 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막기 위해서는 정부적인 부분, 그리고 저희 뭐 웹툰 작가역, 그리고 제 플랫폼뿐만 아니라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통신사와의 어떤 연계해서 빠르게 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작가로서 제 작품이 불법으로 유통되는 거를 이렇게 밤토끼를 통해서 보면서 제 첫 소감이 뭐였냐면, 진짜 나라도 이게 편하다고 생각하겠다라는 게 저의 첫 소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서비스되고 있는 웹툰이 지금 정확히 몇 천 종인지는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은 작품이 1년 동안 웹툰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창작자들을 위해서. 근데 그 모든 창작자들이 결국에는 독점으로 각 플랫폼에서 정리면제를 하고 있고 그 대가로 보류를 받고 있는데, 그 비즈니스의 근본적인 속성이 그런 상태에서 세상의 그 모든 웹툰을 한 자리에서 모아서 그것도 무료로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그 압도적인 편의성을 저희가 어떤 식으로 이길 수 있을까. 웹툰 산업도 당연히 뭐 그 유료 콘텐츠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편리함을 제공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유도는 할 수 있겠지만, 그 근본적인 독점 면제로 그 플랫폼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작가들이 인지도를 쌓고 이런 근본적인 형태에 있어서는 한 사이트에 모든 걸 다 때려박아서 무료로 풀어버리는 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뭘까? 이게 제가 봤을 때 음원 시장에는 다른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강력한 처벌이 강구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빠른 차단도 저는 작가들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 제가 작년 만화인 할 때 들었던 얘기를 들어보면 사이트 하나를 차단하면은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아예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어서 막 불법 복제 사이트가 자동으로 사이트가 복사돼서 밤토끼 1, 2, 3, 4로 늘어지듯이 서버가 증설되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사이트가 개설된다고 하던데,
사실 그런 속도를 사람이 따라잡기 힘들다면은 애초에 차단이라도 빨리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범죄를 완전히 뭐 막는 거는 불가능하고 범죄가 제로가 되는 건 불가능하겠지만 적어도 그 범죄 행위가 손쉬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어렵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걸렸으면 원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웹툰 도둑 잡자! 웹툰 도둑 잡자!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